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910년 헌병역살 통치, 무단 통치, 1920년 문화 통치, 민족 분열 통치,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서 각 시대별로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서부터는 무장 독립 투쟁, 바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무장 독립 운동과 의열단, 요 무장 독립 투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 무장 독립 투쟁사인데요. 자, 무장 독립 투쟁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1번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내 민족운동은 당시에 요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복벽주의가 있고요. 복벽주의, 그리고 보황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공화주의가 있습니다. 자,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 복벽주의는 뭐냐면 바로 전제군주제예요. 즉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한제국처럼 황제, 왕이 계속 다스리는 거. 보황주의는 뭐냐? 입헌군주제예요. 왕은 다스리지만 심볼, 아이콘, 상징적으로만 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내각이 다스리는. 그리고 세 번째 공화주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죠. 민주공화제예요. 즉 대통령,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인을 뽑아서 공화정으로 통치하는 요 세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자, 국내 비밀결사 운동이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왜?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대놓고 독립운동 하겠다고 하면 일본인들이 박수치고 있겠어요? 당연히 때려잡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몰래 비밀결사 운동을 하는데 국내 민족운동을 먼저 다 때려잡습니다. 왜? 계속해서 독립운동과 의병투쟁을 하니까 남한 대토벌 작전, 이른바 빗자루 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의병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1907년에서 11년 동안 만들어진 우리 신민의 활동, 민주공화정을 주장했으며 무장독립투쟁과 애국독립운동을 같이 해왔던 단체였죠. 하지만 백오인 사건에 일본인이 조작한 이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면서 비밀결사 중심으로 다 전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발생한 독립운동이 바로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만든 독립의군부예요. 이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만들어졌는데 고종의 밀지를 받은 양반 유생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조직했는데, 이 사람의 슬로건이 뭐였냐? 바로 복벽주의예요. 이 복벽주의란 말은 왕이 다스려야 된다라는 통치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보수주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임병찬이 만드는 이 독립의군부의 단체는 의병 전쟁을 준비하는 동시에 국권 반환 요구서의 발송을 계획해요. 의병 전쟁, 말 그대로 독립 전쟁을 하죠. 그리고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고 계획을 하는 도중에 일제에게 발각되어서 결국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비밀결사 조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어디냐? 바로 대한광복회예요. 이 대한광복회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왜 중요하냐면 풍기광복단이라는 단체와 그리고 의병 계열인 풍기광복단이라는 단체랑 계몽단체인 조선국권회복단이 통합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요 박상진이라는 독립운동가와 김좌진 청산리대첩의 장군 있죠. 요 두 분이 크로스해서 만들어진 단체로서 군대식으로 조직을 해요. 그리고 요 독립의군부는 아까는 복벽주의, 전제군주제를 내세웠다면 요 대한광복회는 공화주의, 즉 민주공화제를 추구했기 때문에 공화정으로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독립전쟁을 준비해서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의병과 이주민을 모집해서 단체, 이 조직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밑에 선생님이 사료를 준비했는데 볼까요? 요 대한광복회 강령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첫 번째, 부호의 의연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즉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강제 불법적으로 세금 뜯는 것을 탈취해서 우리가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쓰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즉 사관학교, 지금 우리로 따지면 육사, 공사, 해사를 설립해서 육군, 공군, 해군을 만들고 있죠. 그것처럼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독립전사, 독립군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1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 수처해서 처단하는 행영부를 둔다. 즉 친일파나 일본인의 첩자 노릇을 하는 이런 나쁜 놈들은 때려잡는 특수부서인 행영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 뜨고 있죠. 그것처럼 교권보호국처럼 이런 친일파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행영부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915년에 만들어진 대한광복회는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공화주의에 입장을 두고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기타 단체들로는 찬양회가 있고 송죽회가 있고 조선국민회 등이 있는데 이 찬양회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 최초의 근대 여성 단체예요. 최초 근대 여성 단체인데 요 기타 조직들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자, 우리 구한말 사회경제 문화 변화할 때 배웠는데 요 찬양회라는 단체는 189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권통문, 한성 북촌에 사는 양반 부인 400명이 만들어서 여권통문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여권 신장을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여권, 이전에는 현모양처 그냥 여자는 밥하고 빨래하고 그냥 애만 교육하는 이런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여성들한테도 근대 교육을 가르쳐서 계몽시켜서 인재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학교를 설립했고요. 그러면서 순성 여학교라는 걸 설립해서 여학자들에게도 애국 계몽 운동을 가르치고 근대 학문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 활동에도 여러 가지 활동의 핵심은 바로 이 여권 신장을 노력하는데 열심히 애쓴 노력이 바로 요 찬양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체는 아까 말했던 요 송죽회라는 단체인데요. 여기도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들이 조직을 해서 전국적으로 비밀결사 활동을 한 단체예요. 이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느냐? 군자금, 이른바 후원금을 모아서 국외 독립운동 단체에 후원을 하고요. 투옥된 독립운동 인사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성볼단은 그냥 야구단으로 위장한 위장단체인데 즉 이들이 위장단체로서 평양 지역의 청년들을 규합해서 서간도나 미국 네브라스카 등지의 무관학교로 파견을 해서 군인을 양성하는 이른바 군인 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더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국권회복단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대한광복기 할 때 배웠죠. 당군 숭배 이런 대종교스러운 느낌의 종교단체인데 국권회복운동 전개를 계획을 수립했고 3.1운동의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독립운동에 활성화를 시키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기타 이런 단체들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넘어가서요. 자, 2번 이제 국내에 관해서 배워봤다면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에서도 비밀결사 활동을 했지만 일본인들이 조선 총독부에 그리고 일본 친일파 뿌락지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감시를 하니까 국내에선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외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도에 보이죠. 국외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 기지들을 만들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만주 지역을 보면요. 북간도는 왕청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전서숙 그리고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을 설립하는데 그 전에 대종교에서 먼저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면서 조금 더 사이즈가 업그레이드돼서 뭘로 바뀌느냐? 북로 군정서라는 단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자치동포 단체들을 이끌 단체로 만든 게 간민회예요. 간민회를 조직해서 자치적 동포사회를 운영했고 대종교에서 중강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다가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니까 북로군정서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요 간민회라는 단체에 그리고 중광단 그리고 북로군정서 요 단체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도에 보이면 스리핑 중국말이고 십리평, 왕칭, 왕청 이게 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간도 지역인데 여기 북로군정서라고 돼 있죠. 그리고 중광단, 간민회 이런 단체들이 다 있는데 요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바로 북간도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만주 지역인데 동만주 지역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서간도 지역에는 삼원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주도를 했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민회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거점을 만들고 또 한 가지로 뭘 만드냐면 바로 경학사 그리고 부민단이라는 단체를 점차 만들면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서간도 지역에도 군인을 양성해서 군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뭘 만드냐면 독립군을 양성하고 배출해요. 그러면서 독립군 단체 조직인 서로군정서를 만들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서간도 지역은 바로 산위안푸, 삼원보 지역이라고 돼 있죠. 바로 경학사,
부민단,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만들고 서로 군정서까지 만들게 되는데 바로 여기가 서간도 지역이고요. 바로 남만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자, 보이죠? 만주 북간도 지역에는 용정촌, 명동촌, 한흥동 등 한국인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러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도 북만주에 소속, 북간도에 소속돼 있었다. 그리고 서전서숙 이상설, 명동학교 김양현 이런 대종 사람들 그 독립운동가들도 있었고 먼저 대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중광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북로군정서 김자진도 대종교를 믿었는데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라는 군대로 개편을 했다. 그리고 자치적 동포사회를 운영하려고 간민회를 조직해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주의 서간도 지역에는 아까도 말했던 신민회가 거점지를 먼저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삼원보 지역에 경학사 그리고 부민단, 한족회로 나중에 발전한 자치단체를 만들고 서로 군정서에 군대를 편성해 우리 서간도 지역에도 군대를 만들 기반을 만들자라고 해서 신흥강습소를 신흥무관학교로 개편하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서로 군정서라는 군대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만주 지역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요. 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지역에는 권업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권업신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독립운동 소식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1914년에 뭘 만들게 되냐면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게 돼요. 이 대한광복군 정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임시정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광복군 정부가 최초의 임시정부로 만들어지고요. 이들은 독립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독립전쟁을 준비하면서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라고 해서 1919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발전하게 되는데 이들이 있던 지역이 블라디보스토크 바로 연해주 지역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자, 이 연해주는 신안촌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유인석, 홍범도, 이병윤, 이동희 등이 월경, 국경 지역을 넘어서 일본 수비대를 레지스탕스 이른바 저항 활동을 하면서 의병 활동을 했던 곳이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졌던 게 1910년에 성명회인데 한일합방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식민지로 만든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1년 뒤 권업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권업신문을 발행해서 우리 민족 독립운동 의식을 고취했다. 그리고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최초의 임시정부고 무장독립단체를 규합해서 독립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년 뒤 1919년에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업그레이드돼서 대한국민의회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들은 나중에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는 성명회가 만들어지고 권업회로 발전했다가 권업회가 대한광복군 정부로 발전했다가 대한광복군 정부가 대한국민의회로 발전하는 단계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본 텍스트로 넘어가서 보면 이젠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있는데 중국 상하이에는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파리 강화회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각 국에서 식민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는 김규식을 파견해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면요. 자, 요 중국 상해에는 동제사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중요한 요 대동단결의 선언이라는 문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요게 나중에 임시정부 할 때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임시정부의 수립 당위성을 제시하는 문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도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임시정부 수립의 신호탄이라 해서 대동단결의 선언인데 이 대동단결의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1917년 중국 상해에서 신채호, 조소왕, 신규식, 박은식 등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명의로 발표된 선언문인데 해외 독립운동가가 주권 행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서로 인해서 임시정부 수립의 당위성을 밝히고 대한제국의 영토, 인민, 주권을 계승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 임시정부 수립할 때 다시 말을 하겠지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통일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 독립운동 단체를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공화주의를 주장한
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서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하는 데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신한혁명단이라는 단체가 있고 방금 말했던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파리 강화 회의에 우리나라의 김규식 독립운동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식민지를 당한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신한청년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또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제 미국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 미 멕시코도 같이 미국 지역으로 볼게요. 지금 북중미 월드컵 하는데 우리나라가 첫 승을 멕시코에서 체코를 상대로 이겼죠. 자, 이 미국 지역에는 안창호가 만든 대한인국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스티븐스,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한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로서 민주공화 정체를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신한민보라는 신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정을 우리나라 국민들, 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단체도 만들어졌는데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디서? 하와이에서. 그래서 말 그대로 대조선 국민군단, 뭔가 군대스럽죠. 그래서 사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독립전쟁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무장, 독립, 투쟁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멕시코는 숙무학교라고 해서 군사훈련을 통한 독립군을 양성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요것도 사관학교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미주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대동보국회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고요. 아까 말했던 중요한 대한인 국민회 안창호가 만든 조직인데 미국인,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한 이후 재미동포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안창호와 이승만 중심으로 조직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민보를 발행해서 독립운동의 상황을 우리나라 국민이나 동포들에게 알려줬고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주장했다. 민주공화 정체. 그래서 공화정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안창호와 똑같이 만들었던 흥사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을 해서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조직을 했고요. 사관학교를 설립해서 군사를 양성하면서 무장 독립을 주장했다. 그리고 숙무학교 멕시코에서 독립군을 양성을 위해서 만든 사관학교 형식의 독립군을 양성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번 시간에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투쟁의 기지와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요. 요것과 관련돼서 지도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먼저 국내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 국내는 임병찬이 아까 우리 만들었던 비밀칙령을 받아 만든 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를 추구했다. 그리고 독립의병투쟁을 주장했으며 국권 반환 요구서를 각 대사관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걸려서 결국 해체가 됐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 또 다른 단체는 박상진과 김자진이 만든 단체인 대한광복회. 이들은 공화제 정부를 추구했고 무관학교, 이른바 사관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건데 여기 복벽주의와 공화주의가 써져 있죠.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벽주의는 아까 선생님이 보수주의라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왕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되찾자는 주장, 즉 전제군주제를 꿈꿨다면 공화주의자들은 민주공화정, 즉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대표가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서 공화정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가 이런 활동이었다면 이제 국내 대한광복회 대구 지역에 있죠. 독립의금부는 인천 요 지역에서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외 지역으로 넘어가면 먼저 요 북간도와 서간도 지역, 만주 지역인데요. 북간도 지역에서는 왕청, 서간도 지역에서는 삼원문인데 먼저 북간도 지역부터 보면 대종교 신자들이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북로군정서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서전서숙 그리고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을 만들면서 교육을 하자 자치단체가 필요해서 1913년에 간민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북간도 지역에서는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중광단 그리고 간민회 그리고 북로군정서. 자, 그러면 서간도 지역에서는 삼원보인데 이 삼원보의 지역의 씨앗 터전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단체가 신민회예요. 신민회에서 터전을 만들면서 자치기관인 경학사 그리고 부민단 한족회 이런 단체를 만들면서 우리 서간도 지역에도 군대를 편성해서 독립군을 양성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신흥강습소 이른바 신흥무관학교라는
사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삼원부 지역에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면서 이게 모두 서로군정서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여기까지가 만주 지역이었다면 이제 연해주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을 중심으로 먼저 자치단체인 권업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1912년 권업회가 만들어졌다가 권업회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진 게 1914년에 만든 대한광복군 정부였다. 최초의 임시정부였고 독립전쟁을 준비하면서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다가 1919년 대한국민의회로 업그레이드 발전했고 이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역은 바로 요 상하이 지역인데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이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 문서 아까 말했죠.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독립운동 단체들을 연합해야 되며 공화주의 정체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나중에 공화정에 기반한 임시정부 건설, 바로 상하이 임시정부를 건설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지역은 바로 미주 지역, 미국 지역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안창호가 세운 대한국민회, 그래서 공화 정체를 추구했고 신한민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신한민보라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독립운동 상황을 전개했고,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 보이죠?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 그리고 아까 연해주 지역에서는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이런 식으로 상하이에서는 대동단결 선언을 주장했던 신한청년단, 이렇게 1910년대 우리는 국내외에서 비밀 활동 또는 대놓고 활동을 하는 독립의군부, 국내에서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국외에서는 중광단, 북로군전서, 간민회, 그리고 서간도에서는 신민회,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연해주에서는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회에,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단, 미국에서는 대한인국민회, 대조선 국민군단, 숙무학교,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단체들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3.1운동, 이런 국내 민족운동의 결합체, 그리고 1910년 무단통치로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그로 인해서 3.1운동의 발생,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뻔뻔한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